안녕하세요. 독일 PM 조이그룹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있는 이다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우리 독일 PM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많은 고객들과 PM어들의 장바구니를 기다리고 있는 디드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전에 이 제품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간의 이 소중한 간의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쉬어서 여러 가지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간의 기능 잘 알고 계시나요? 간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다 아시죠?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화학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기이죠. 이런 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오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대략 우리가 내 몸의 간은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정도는 아셔야겠죠. 자기 몸에서 이렇게 가르고 한번 반으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나누고 4분면으로 나누었을 때 가슴 바로 아래에 횡격막이 있을 거예요. 이 횡격막의 오른쪽 부분이 간에 해당됩니다. 왼쪽은 위장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간이 이제 위에는 가슴이고 간이 있고 간에 뭐가 보이나요? 아주 중요한 담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담낭을 또 이렇게 절제하시고 이런 수술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췌장이 있죠. 췌장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소장으로 내려옵니다. 간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해독 기능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래도 간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니까 한번 후루룩 본 다음에 해독 기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네, 간은 해독 기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여기에 제가 1단계 해독 변환 그리고 2단계 해독 결합 및 배출 이렇게 해놨어요. 혹시 오늘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리더님들은 간의 기능이 해독 기능 중에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대부분 해독 그러면 해독한데 라운 정도만 아셨지? 이게 결국 해독이 되어져서 그게 결합 또는 배출이 되어서 완벽하게 다 노폐물이 빠졌을 때 그게 완벽한 해독이라는 것까지는 생각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 제품에 어떤 특징적인 제품들이 그 성분들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해독 기능. 해독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간이 가장 잘 해독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우리 보통 그 대사를 통해서 어, 그 노폐물들, 노폐물이 일반 물에 잘 녹기 힘든 노폐물을 기름에 잘 녹는 그런 노폐물들을 담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독을 시키고 물에 잘 녹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해독이라고 합니다. 1단계 해독. 근데 그렇게 변환된 거를 적절한 영양소와 함께 결합이 되어져서 체내에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지면 합성되고 그 합성된 것이 내 체외에 소변이나 대변으로 깨끗하게 배출되는 것까지가 2단계 해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호르몬과 단백질 생성이 있는데요. 보통 호르몬 대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또 단백질 생성에도 참여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음, 이걸 제가 공부해 보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간 하면 좀 해독이 잘 안 되거나 이랬을 때, 그 황달, 예, 많이 들어보셨죠? 눈이 노래지거나 얼굴이 노래지고 손발까지 노래지는 경우 우리는 황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도 그런 그 독소들이 체내외로
이렇게 다 배출되지 않은 과정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단백질 생성, 특히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알부민을 생성하는 경우에 이 그 혈액 저장하고 순환 조절에 관련되는 기능 중에 비타민 B군을 만든 적혈구가 우리 몸을 이렇게 세 바퀴를 한번 쫙 돌고 나면 얘들이 이제 자기 기능을 다 하고 어, 깨끗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사하는 과정에서 그 적혈구가 노폐물을 이제 껍데기, 자기의 이제 껍질들을 이렇게 빼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빌리루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리루빈이 적혈구의 독소인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게 다 빠져야 되는데 미처 빠지지 못한 그 빌리루빈이 혈관 안에 계속 쌓이면 결국 체내에 쌓여서 독소를 더 크게 만들고 이제 순환을 이제 장애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가고 황달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12,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도 하고, 저하해서 장이 빠졌습니다. 저장하기도 하고, 또, 각종 대사 기능도 하고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대사에도 참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 혹시 꼼꼼히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 우리는 흔히 음식물로 접하는 영양소가 세 가지라고 알고 있죠. 그 중에서 단백질은 위장에서 웬만큼 분해가 되어집니다. 효소에 의해서. 근데 탄수화물과 지방은 그 분자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장에서는 이게 분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소장으로 내려가죠. 그때 혈액을 통해서 흡수된 그 음식물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이제 간으로 와지면 이 간에서 담즙이 나와서 담즙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그런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딱 담즙을 뿌려주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게 이제 대사를 일으키고 또 충분히 이 아이들이 대장으로 내려가서 완벽하게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만큼 담즙 생성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소화 보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담즙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한데요. 담즙이 없다고 해서, 담낭이 없다고 해서 담즙이 생성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간에서 담즙을 생성하기 때문에 담즙은 생성이 되나, 그것이 담낭이라는 이 주머니에 다 쓰고 나서 어느 정도 담겨 있어야 하는데, 하루에 담즙은 1리터 정도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 생성된 1리터가 이렇게 쓰고 나서 남은 부분은 또 채워 있다가 또 음식물이 나오면 얘를 또 녹이고 분해시키고 대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쌓여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담낭이 없으신 분들은 소화가 힘들고 자주 소화 불량을 일으켜서 이게 좀 소화제를 찾는다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면역 기능과 감염, 방어 기능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이제 해독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의료인도 아니고 네, 일반적인 간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PM 제품에서 나온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디드링크가 간 해독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를 잘 담고 있고 또 체내에서 이렇게 간이 스스로 해독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해독 기능을 잘 못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간이 힘드신 분들이 따로 이렇게 영양소를 챙겨서 간에 해독제를 찾아서 꼭 섭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1단계, 그 아까 제가 그 해독은 어떤 거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몸에서 해독은 총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독은 물에 잘 녹기 힘든 노폐물이나 지용성 비타민 또는 이런 그 지방질들이 독소들이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담즙이 걔들을 잘 녹여서 분해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수용화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는 1단계 해독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 간에 좋은 뭐 식품, 간에 좋은 영양소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밀크시슬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간 하면 밀크시슬밖에 사실은 몰랐어요. 밀크시슬이 되게 간에 좋다. 그리고 뭐 민들레가 좋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밀크시슬이 1단계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품에는 밀크시슬도 들어있고 또 아티초크라는 다른 좀 희한하게 생긴 그 식물이 들어있어요. 분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있지? 라고 이제 알아보면서 제가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1단계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시면 비타민 B군, B2, B3, 6, 9 이렇게 있죠. 아마 B369 이거 보시면 또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세로토닌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영양소라고 했죠. 근데 얘들은 또 간에서 이렇게 해독 작용을 하네요. 우리 진짜 비타민 B군이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비타민 C, 철분, 마그네슘, 단백질,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항산화제는 뭐가 있나요?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항산화제. 우리가 제일 제슈츠, 좋아하는 거. 그쵸? 제수치 안에 들어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셀. 셀레늄, 그렇죠. 감사합니다. 박주현 리더님. 셀레늄이죠. 이게 항산화제, 1단계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항산화제 중에 누구? 셀레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자, 그럼 이 셀레늄 중에 간 해독에 필요한 항산화제, 비타민 E, 셀레늄, 그리고 제가 이제 비타민 G라고 적어놨어요. 혹시 비타민 G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 비타민 G 처음 들어보시죠? 당연하죠. 제가 만들어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비타민 G는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의 첫 글자 G를 따서 제가 비타민 G라고 했고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병원 가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보양식으로 맞는 주사, 그죠? 영양 주사를 할 때 저 글루타치온 주사 주세요. 마늘 주사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피곤할 때 필요한 간 해독에 필요한 항산화제가 강력하게 들어있는 그런 주사였어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라고 봤더니 특히 이제 이 비타민 G라고 제가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하면 친해 생성이 안 되자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만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간을 해독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은 비타민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비타민 G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아, 이 글루타치온이 결국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죠. 1단계 해독 과정 중에서 독소, 어떤 독소라고 했나요? 물에 녹기 힘든 독소라고 했습니다. 지방에만, 기름에만 녹는 독소예요. 그래서 이 독소가, 어, 그 기름에 잘 녹지 못하거나 혹은 녹다가 그게 너무 과도한 지방으로 인해서 해서 그런 독소가 활성산소로 변환될 수 있는 요지가 많아요. 아무래도 간 기능이 약화되어 있거나 또는 그 혈관에 어떤 문제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활성산소 때문에 몸에 계속 이게 독소가 쌓이는 걸 아마 느끼시고 또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활성산소를 변환될 수 있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간세포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 아까 말했던 비타민 E, 셀레늄, 글루타치온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글루타치온이 되게 큰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독소가 활성산소를 어떻게 중화시키지? 예를 들면 제 요 마우스를 들게요. 이 마우스가 독서예요.
독소인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간에서 혈관을 타고 어떤 음식물을 먹어서 그 혈관을 타고 간에 이제 독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간에서 빨간불이 딱딱 켜지면서 담즙을 이제 뿜어낼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독소 반응 올라왔습니다. 얘가 독소니까 담즙을 올려서 얘를 이제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 담즙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 글루타치온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담즙 생산이 잘 되어져서 얘를 중성화시켜서 이게 독소가 조금 덜 독한 놈으로 바뀌어지면 얘가 소장으로 내려가서 다시 분해되어지고 또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이제 영양소들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지면 얘들이 변환이 안 되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배출이 안 되어지고 얘들이 다시 돌아서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간으로 다시 와서 그때는 이 마우스 크기가 아니고 더 큰 크기로 독소가 더 독한 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간 세포의 수가 줄어들면서 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점차 힘들어지거나 간이 딱딱해지거나 간암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섭죠? 그죠? 그럼 1단계 간 해독을 돕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들이에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달걀, 생선, 통곡물, 뭐 녹색 채소, 비타민 C, 철분의 살코기, 시금치, 콩. 예, 잘 보시면 우리 PM 제품에 늘상 들어있는 단골들이 많이 있어요. 항산화제 공급은 견과류든 특히나 뭐 브라질 너트 같은 거, 그리고 너시아뉴, 그리고 글루타치는 기능을 올리는 게 아보카도, 그리고 마늘 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2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물에 녹은 독소가 변환된 독소를 글루크론산이나 글루타치온, 또 황산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물의 용해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들이 소변이나 담즙의 형태로 딱 배출이 되어지는 것까지가 2단계 해독에 해당되죠. 야, 그러면 배출되는 과정은 보면 소변은 신장에서 잘 여과되어서 콩팥으로 여과되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대변 담즙과 잘 결합해서 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만들어주고 호흡은 폐 기능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부 휘발성 독소 이런 것들은 호흡을 통해서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중금속과 일부 독소가 이제 피부 땀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배출 과정들이 누가 담당한다고요? 간이 담당한다고요. 그래서 땀이 잘 안 나. 누구랑 연관되어 있어요? 간. 네, 소변 기능도 간에서 제대로 해독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변 보는데 어려움이 생기시겠죠. 그리고 대변도 역시 장을 통해서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또는 또 잘 못 가거나 이런 것들도 간에서 그런 배출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떤 네, 두 번째 문제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2차, 2단계 그 과정 중에서, 해독 과정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것들을 해독할 수 있나라고 봤더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적혈구의 껍데기 있죠? 노폐물, 독소, 빌리루빈, 그리고 스테로이드 약물들, 이런 것들도 간이 튼튼하면 또 먹고 또 이게 다 대사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 약물, 환경 독소, 또 활성산소도 간이 건강하면 운동하고 났던 활성산소, 많이 먹어서 과식에서 나오는 활성산소,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중금속 이런 것들도 적정 정도 다 해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나 단백질 부산물 이런 것들, 그 카페인, 니코틴 이런 것들 해독도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 그 흡연자들이 뭐 안심하고 담배를 피시면 나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시는데 다행히 뭐 간이 좀 튼튼하신 분들은 그래도 니코틴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이 적정이 되어지겠지만 그게 계속 10년, 20년이 쌓여지면서 이제 간이 과부하가 오면 간도 힘들어지겠죠.
자, 1단계에서 이렇게 독성을 가진 물질들이 이제 수용성으로 이제 소변이나 담즙으로 완벽하게 배출되어지는 과정 2단계 해독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 황산, 뭐 크룬산 이런 것들이 이 2차 해독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의 해독은 1단계의 수용성으로 잘 녹여서 노폐물을 잘 녹여서 어, 이게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 1단계와 장이랑 소변, 대변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땀으로 잘 배출되게 하는 것까지 2단계. 이 1, 2단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우리는 간이, 잘 해독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디드링크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한번 알아보고, 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간 해독제, 여러분들 피곤해. 그러면 남자들 흔히 찾는 우땡땡 이런 영양제 있잖아요. 그죠? 거의 뭐, 그것만 먹으면 또, 술도, 알코올도 해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우땡땡은 1단계밖에 해독이 안 돼요. 1단계. 네, 2단계까지 완벽하게 해독이 되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없더라. 그럼 2단계까지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퀴즈예요. 2단계 배출을 도와주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뭐가 있으면 어, 배- 장 밖으로 이렇게 배출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럼. 나 어, 퀴즈 맞추시면 제가 그 힌트! 리스트레이트 한 박스 선물 미네랄. 뭐, 미네랄 거의 땡! 근접했습니다. 어디? 디드링크? 똑똑한데? 민스는 거 자, 봐? 디드링크 안에 알겠어. 2단계 해독 과정을 절대적으로 도와주는, 배출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아, 아주 강력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뭘까요? 당황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아티초크에 생각나고.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티초크네. 이거 해놓은 거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왜 이 아티초크가 예. 뭐 글루타치온이 많은 영양소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아티초크가 들어있을까? 아티초코. 핵심적인 답입니다. 아, 들어는 아티초코. 뭘까요? 썼는데 생각이 안 난다. 식이섬유. 식이섬유였어요. 답은. 아, 결론은 똥이네. 네, 식이섬유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강황가루, 밀크시슬, 뭐 생강, 마늘, 뭐 이거 해조류, 그리고 아티초크 있죠. 뭐 해조류, 비타민 B군, C 많이 다 들어있는 거 다 좋은 음식인 거 아시죠? 자, 그중에서 특히 글루타치온은 어느 거에 많았나요? 마늘, 브로콜리에 많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되게 생소한 이 아티초크가 우리 그 일반 식품 가게에는 아티초크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쵸? 근데 박성호 매니저님이 메릴랜드에서는 아주 흔한 야채예요. 라고 미국에서는 흔해요. 얘기했어요. 미국 메릴랜드가 아니고 여기 남미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사니까. 네. 이게 지중해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식이섬유, 엽산, 시나린,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티초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비교해서 고구마의 180%가 이상이 들어있고요. 사과에 무려 225%, 양배추의 216%가 식이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아티초크 한 덩어리가 몇 g이냐면 120g이에요. 근데 그 중에 7g이 무려 식이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비타민 C와 비타민 K, 그리고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는 아주 훌륭한 항산화 식품이기도 하고 슈퍼 항산화 식물입니다. 그리고 미네랄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까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 퀘르세틴, 루테올린, 시나린 들어있는데 얘들이 어, 그 분해 해독 과정 1단계에 퀘르세틴이
일을 하고 있고 또 2단계에서 이 식이섬유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열량은 아주 낮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음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티초크의 절대적인 효능은 간 해독이었어요. 간 해독에 거의 신급이었고, 간세포의 거의 세포막을 쫙 이렇게 보호해주는 천년식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심혈관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담즙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화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항산화, 그리고 저열량 고단백이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정리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간 기능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간이 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여러 가지 대사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해독 기능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간 기능제 그리고 자양강장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밀크시슬 정도의 추출물 정도는 들어있지만 절대로 2단계 해독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근데 1단계 해독만 되어지면 뭐가 힘들다고 했나요? 1단계 해독에 도와주는 그 과정 안에서 미처 물에 녹지 않은 부산물들이 돌아서 어디로 다시 들어온다고 했죠? 혈관을 타고 간으로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이미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물고 들어와서 독소가 훨씬 더 커져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어지면 간에 절대적으로 무리를 주고 그 독소는 빠지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고, 2단계 해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제품 안에 누구였나요? 아티초크. 아티초크에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이 아티초크의 식이섬유 때문에 이 디드링크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디드링크를 먹는 방법은 꼭 아침이어야 됩니다.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공복에 모든 거 다 물리시고, 우리가 지금 드시고 계신 3종 세트도 다 물리고, 얘를 먼저 물 150에서 180 정도 하고, 일반 온수에 일반 실온 물에 한 포를 타서 딱 마시면 되고요. 이전에 맛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맛도 훨씬 좋아지고 효능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2주간을 딱 드시고 몸의 신체적인 반응을 좀 보셔야 돼요. 보통 2주를 하고 이 디드링크는 회사에서는 그 각각의 어떤 개인의 간이나 뭐 그 몸의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디드링크를 한 박스에서 2박스 정도를 권하는데요. 달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2주를 하신 다음에 2주를 쉬었다가 그 다음 다시 한 박스를 가지고 2주를 해주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좀 간 기능이 이렇게 많이 쇠약하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걸 드시고 나면 설사라든지 장의 반응들을 좀 먼저 겪게 되실 거예요. 그 설사나 이런 것들이 몸에 독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이고, 설사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에서나 이렇게 미처 처리되지 못한 독소들이 장을 통해서 빠져나갈 때는 그 식이섬유나 우리 몸 안에서 그 누가 있나요? 유익균과 유해균들 있죠? 그래서 유익균들이 여기에다 주변에다가 나쁜 균들 사이에 물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수분으로 꽉 채워서 몸 속에 있는 수분을 다 끌어다가 이 나쁜 균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 싹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설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설사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호전 반응이에요. 몸에 맞지 않거나 다른 반응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내를 잘 해드리고 특히 몸에 지방질이나 지용성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설사 반응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한 박스 정도 하시고 또 한 4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체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제 설명은 다 마쳤습니다.